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여러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의 중심으로 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월요일 새벽 2시입니다. 확실히 주차 영상은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좀 늦게 올렸죠. 이제 6월 2주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긴급한 악재나 급락이 발생하면 단기적으로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기다리는 폭락은 안 오고 조바심과 포모 상태인 거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라던가 다른 매수 주체들이 인버스를 긴급하게 계속 매수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정치경제 시황 지도입니다. 지금 현재 딱히 좀 집중할 만한 거 없어요. 소리 깜짝 놀랐네. 뭐야, 촌스럽게. 제가 해놓고도 촌스럽네요. 해놓고 처음 들어봤어요. 예. 동전이 딸랑하는 소리 넣어봤는데 저게 뭐요? 아무튼 미국은 지금 홍콩 관련 이슈가 있죠. 그 다음 G11을 추진하고 G11, 자꾸 제가 3D 프린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G11을 추진하고 있고, 실업률 통계에 대한 오류 이슈가 있죠, 지금. 이게 굉장히 블랙스완입니다. 다음 주가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 주독 미군을 감축하겠다. 약 10,000명이죠. 9,500명. 유로존은 이제 ECB에서 PPP, 급여 프로그램에 6천억 유로 정도를 추가 지급하고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더 확대하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부부인지 김정은이랑 부부인 줄 알았어요. 북한은 그런 것도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대남 지속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달타령이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대남 비방을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또 직통 연락통을 없앤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대북주에 아마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매수 기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판단해 보세요. 제가 산다고 해서 저놈 저거 뭔 생각이 있겠지라고 사시는 것보다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를 생각해 보고 그러면 지금쯤은 사도 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북주 다 익절하고 하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대북주는 맛집이죠. 맛집. 설마 대북주가 쭉 우상향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랑 똑같은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사티아 나델라라는 CEO가 있습니다. 인도계. 그분께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한국의 그런 코로나 이슈에 대한 좀 극복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칭찬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랑은 계속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반일 테마주가 그냥 떡상하고 있죠. 저는 적당히 먹고 나왔어요. 자, 위클리 대시보드입니다. 지금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은 계속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6월 초에 발표하기로 한 최종안이 왜 안 나오죠? 제가 못 본 건가요? 예, 저를 그냥 밴하고 다른 사람한테 뿌린 건가요?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볼만하고요. 고용지표가 지속 호전되고 있어요. 6월 실업률이 13.3%라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통계 오류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게 또 반대로 넘어갑니다. 악재 포인트는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이죠. 그 다음에 미 고용지표 조작 논란이 있습니다. 3% 정도 낮게 통계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커렉션하면 16% 정도 된다. 그리고 그 전달도 19.7%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통계 조작을 했냐라고 의심 논란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돈 있는 애들이 어떻게 이 이슈를 가지고 놀지가 궁금한 겁니다. 개인들이야 거기 왔다 갔다 그냥 파도 타는 거죠. 줄 데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켜보는 거고요. 근데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했건 아니건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3% 정도 낮게 통계가 나왔지만 지난번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건 맞다는 거예요. 일본이 자산 강제 매각에 대한 보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베 지지율 추락 영향이랑 똑같겠죠.
팬데믹 이슈는 이제 뭐 의미가 없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코로나 개발 현황을 보시면 이제 길리어드가 무언가 움직임이 생기고 있어요. 쟤들은 뭐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인데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랑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길리어드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한 단계 더 건너가면 쟤들이 만들고 있는 렘데시비르죠. 렘데시비르를 인정하고 있다. 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외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동물 실험 돌입 7월에 임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일약품은 뭐 여전히 뭐 나파모스타트 이슈가 있죠. 대웅이랑 대웅제약은 니클로사마이드 효과가 입증됐답니다. 이거는 뭐 뒤에서 같이 보시고요. 모더나가 임상 이상, 아스트라제네카가 연내 20억 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통과될 거로 확신하나 봐요. 그래서 20억 개 생산에 들어간답니다. 파이자, 뭐 이노비오도 똑같고요. 자, 이거를 좀 정리해 본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업체에 대한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정보를 좀 조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는 캡처해서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치료제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신약을 개발하는 애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약물을 재창출하는 애들.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한데 치료제의 방향이 어떤가, 이걸 제가 좀 공부를 좀 했거든요. 제가 뭐 약사나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많이 이해를 했어요. 약물 재창출이 어떤 거고, 나파모스타트가 후탄인데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저기 보시면 SK케미칼이 후탄입니다.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 렘데시비르, 나파모스타트, 알베스코, 클로로킨 이런 것들은 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은 얘들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하시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악재 호재는 이렇습니다. 뭐 변한 건 없고요. 지금 호재로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코로나 락다운 해제랑 그다음에 정부의 부양 정책 발표죠. 각국 정부입니다. 악재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트럼프 재선 일정을 생각해보면 진짜 파국으로 치닫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데드라인이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한일 경제 분쟁은 좀 다릅니다. 아베상이 또 지지율을 또 유지해야겠죠. 그러면 한국 함 때리게 할 겁니다. 그럼 뭐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예를 들어야 되나? 자, 북한이 아니지, 북한으로 하면 안 되겠다. 봄이 되면 미세먼지랑 황사가, 꽃가루 뭐 이런 게 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끼니까 봄쯤 되면 그 마스크 관련주가 조금 상승하고, 여름쯤 되면 여름 관련주, 냉방 관련주, 겨울쯤 되면 난방 관련주, 이런 것들이 막 상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알잖아요. 그 상황에서 봄이 되는데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뭘 투자하실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겠고 일단 마스크 관련주 좀 사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일본도 지금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예전에 지지율을 올리는데 한국 때리기가 좋았다라는 게 다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얘들이 이수를 안 쓸까요? 쓸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위안부, 강제징용이죠. 거기에 자기들이 지금 약점을 잘 잡았던 수출 규제란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걸로 또 만지작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뭐 맞네 틀리네 뭐 아베노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좀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본이 좋니 나쁘니 뭐 좌파니 우파니 그런 얘기 하고 있을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전 그게 더 건설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댓글 가서 막 뭐 좌파가 많니 우파가 많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문재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자예요. 투자 방송입니다. 여기는 그 정치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댓글은 제가 즉각 삭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요.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재밌는데요. 지금 주가는 한번 올랐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진짜 또 예술이었죠.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좀 뒤늦게 상승해서 좀 모양새가 빠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페일러를 발생시키고 올라간 겁니다. 결국엔 그렇게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추세선 상단까지 갔습니다. 와우, 대박. 그러면 약간 1월 확률도 높죠, 사실. 근데 지금 현재 투심으로는 또 이 추세까지 떨어질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렇게 많아봤죠, 요렇게. 근데
지금 자 보세요. 오늘 영장심사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례적으로 호소문 발표했죠. 매매 패턴 통했다. 동학개미 3전 팔고 외국인 3전 사고. 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로 몰아가는 겁니다. 소외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삼성전자 빨리 팔고 딴 데 가. 딴 일 다 가고 있어. 약간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기사에 휘둘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의 모멘텀대로 투자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D-1. 외신들 삼성이 불확실성 커졌다. 여러분, 삼성전자를 이제 투자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말 그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지켜본 그냥 경험담을 공유해 드릴게요. 경험담입니다. 삼성전자는 CEO 리스크가 가장 낮은 종목입니다. 예. 만약에 이걸로 계속 떡 나가잖아요. 그 의도적인 겁니다. 외신들이 갑자기 불안하대요. 삼성이 경쟁력 잃을 수도 외신들 이재용 공백 우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이슈가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주가가 여기 있어야겠죠. 이렇게 CEO 리스크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야 될 건데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자 이렇게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죠. 예,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야 뭐요 갑자기 이거. 에이씨.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다. 예. 그럼 떨어져봤자 여기겠죠. 예, 떨어져봤자 여기겠죠. 그럼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똑해진 개미 반등장 삼성전자로 1,600억 벌어. 예, 아이고 그때 투자할 때만 해도 막 중매 뭐 동학개미 다 중매 불나방이네 뭐 신용을 쓰네 하더니 이제 와서 똑똑해진 개미 뭐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진짜 언론 진짜 기레기 증권사 진짜 개쓰레기 같은 그 대체 경험은 똥구멍으로 먹었나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증시를 경험해 놓고 아니 근데 그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똑똑한데 언론에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 투자하고 있을 거예요. 속지 마시고요. 그런 거예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요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재밌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뭐 그때 10만원 찍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복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시밀러 강자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동물 실험 돌입. 예. 동물 말고 빨리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사람이 7월이죠. 치료제입니다. 백신도 아니에요. 백신도 있습니다. 얘네. 렘데시비르와 비교는 무의미. 비교노 무의미 데스. 라고 하는데요. 예, 뭐 렘시마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치소는 바이오 빅2.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요. 분식기계 이슈 때문에 이때까지 투자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했는데 올라가는 거를 닥쳤던 개처럼 쳐다본 이유가 그놈의 진짜 분식회계 또 예, 분식회계가 뭔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분칠을 하는 회계입니다. 분칠. 그러니까 메이크업 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화장으로 좀 칠해놨다. 남들 속이려고.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접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호재가 쌓인 셀트리온의 질주, 목표가 넘어 또 신고가. 이거와는 다르게 셀트리온은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죠.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로빵입니다. 이놈의 블록들이 여기 터져가지고 나는 왜 하필 그 세 개 중에 이걸 접근해가지고 시총 그런 건 무의미합니다. 내가 번 게 중요하지. 라고 한번 열변을 토해봅니다. 제가 왜 바이오 코스닥 관련 종목들 신고가를 계속 접근하고 있냐 하면 요놈 때문입니다. 공매도. 예. 공매도 금지 기간이에요. 지금은 코스닥의 거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막을 수 없어요. 뭐가 막을까요, 과연? 사려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공매도 그 금지가 해제되면 거품이 낀 종목 위주로 박살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박살난다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품이 낀 종목 위주로 박살이 날 거다. 근데 또 이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아무튼 뭐 수는 많아요.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아마 8월이나 7월 말쯤 되면 공매도 금지 해제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뉴스에 도배가 될 겁니다. 뭐 개미들 원성 뭐 그때쯤 되면 주가가 좀 꼬라박을 수도 있겠죠. 이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마 선제적인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걸 맞춰서 차트를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또 개미들 손해가 쌓이니까 뭐 개미들의 원성, 동학개미들 뭐 울기 시작, 뭐 동학개미들 뭐 한강 오부제 뭐 이러면서 막 약 올릴 거예요. 그러면서 나올 만한 얘기가 뭐가 있냐 하면 공매도 금지의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연장 검토한다고 들어. 연장 검토 파문. 찌라시 막 돌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게 좀 보이네요. 예.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는 우리 사장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퇴근할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것도 약간 원형 바닥을 그리고 올라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훌륭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잔고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뭐 이 좋은 세상에 공매도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호재 뉴스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에도 6월에 미국 임상 김선영 다 걸다. 다 걸긴 뭘 다 겁니까? 지금 뭐 예전에 주식 다 팔아치워놓고. 예,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사진은 안 바꿨다. 예, 무시하시고요.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 주요 흐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이거를 제가 자세히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히 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 좀 보려고요. 공매도 잔고가 21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보고 좀 놀랐는데, 자, 하나금투가 NHN 한국사이버결제 성장세 지속 목표가 상향을 5월 11일에 외쳤습니다. 5월 11일. 이때입니다. 예, 이때고.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언택트 소비 직접 수혜 5월 20일. 언택트 수혜주 NHN 한국사이버결제 임원 전원 주식 매도 이쯤이죠. 자, 투자 아이디어 소멸했다. 커버리지 제외 not rated 상상인증권. 제가 이 투자 소식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완전 용비어 첨가에 나팔을 불 때 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가 예, 이 얘기를 보고 이거 잠깐만 이라는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거 누가 봐도 신고가 종목입니다. 여기서 꼬라박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뭐 한강 가면 되는 겁니다. 예, 사실 한강 가면 되는 거지만 제가 항상 지켜봤던 것 중에 신고가 종목이 계속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제가 믿고 있는 게 이겁니다. 공매도가 금지입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이기 때문에 얘가 거품 낀 거 다 알지만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 아저씨도 알아요. 지금 뭐 좀 있으면 옆집 아저씨가 문 두드려서 총각 NH 한국사이버결제 탔어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대답하겠죠. 총각이 아닙니다. 전 결혼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신고가 종목이. 그래서 좀 들어간 건데 만약에 좀 떨어지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겠죠. 이건 경계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예, 인버스 추가 매수는 끝났고요. 5천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라인부터 매수할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생각할 겁니다. 외신입니다. 외신은 자, 페드 미팅. 다음 주는 이제 페드 미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얘들이 어떤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많다는 겁니다. 스티프닝, 일드 커브. 그러니까 일드 커브는 이제 채권인데요. 지금 약간 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좀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잡 리포트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US의 이코노믹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 뭐 US 잡 리스크 클레임, 뭐 키 인디케이터,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라가르드 테스티모니, 약간 고백한다는 겁니다. 고백한다는 게 막 사실 뭐 전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테스티파이라고 하는 거죠. 약간 뭐 청문회 같은 건 아닌데 약간 그런 거예요. 자, 차이나 그로스 피어, 그러니까 좀 두려움이 있다. 성장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건데요. 차이나의 그 트레이드 데이터가 썬데이에 나왔는데 이게 약간 좀 위크하다,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홍콩 때문에 약간 공공의 적이 됐죠. 공공의 적까지는 아니고 미국하고 영국의 적이 됐죠. 그런 것들. 일본도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 쪽발이들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내신입니다. 미국이 독일 주둔 병력 9,500명 감축에, 자, 다음 차례는 한국, 진짜 제가 기레기들 또 욕을 한번 할게요. 요즘에 제가 기레기 욕하는 코너를 운영 안 하고 있죠. 좀 있으면 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시간이 없네요. 예. 보시면, 자, 이까지만 보세요. 다음 차례는 한국 우려도, 예. 진짜 전 이런 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 완전 개쓰레기 같은 제목이죠. 이거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했다는데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를 봤는데 그런 얘기 없습니다. 진짜 이 나쁜 놈들입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한국은 규정상 더 이상 못 줄입니다. 예, 못 줄여요. 못 줄이고 아무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북매체가 남조선 달나라 타령, 예, 대북주 좀 하방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한 단기간 떨어지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예, 뭐 당일 밑꼬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좀 지켜보려고 해요. 통계 오류가 있었지만 트럼프 5월 고용 로켓 반등에 이것도 좀 보시면 노동통계국은 이 오류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으로 늘어나던 3월부터 계속됐다고 설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보면은 이거다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주가야 내려라 기도했건만 수익률 마이너스 33%. 자, 경기가 엉망인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겠어? 라면서 증시 하락에 베팅한 개미들이 발목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도 정말 나쁜 얘기입니다. 니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니들이. 그 반등장에 이 반등이 있을 수 없다고 그 누구야? 닥터 둠 루비노 그 인간 뭐 하나요 지금? 예, 그때 제가 그놈한테 너 진짜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루비노 친구분 루비니 친구분 전달했나요?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제 영상. 진짜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때 그 사람도 I자형 침체가 온다더니 그 약간 활기 없는 뭐 U자형 반등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진짜 아이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무튼 이거는 그 언론이 망쳐놓은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가 내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당신들이 다 일로 몰았어요. 예, 인버스 사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인버스 산 놈들이 있어서 좀 그렇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 승리, 코로나 공포 수익률 67%. 살아있네요. 이게 맞습니다. 예. 동학개미, 자, 제가 또 마지막에 또 실수를 했습니다. 얘들 기사의 마지막 두 문단을 보면 압니다. 모든 기사의 마지막 두 문단을 보세요.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얘들이 하고 싶은 말이 거기 있어요. 앞에 쭉 그럴싸한 얘기 다 해놓고 뒤에 두 문단에서 자기들 주장을 해요. 이게 기레기들 특징입니다. 잘 보세요. 자, 한대훈 연구원이란 분이 있는데요. 이거 잘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트렌드에 발맞출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망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러분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날것으로 얘기해 볼게요. 진짜 이런 인사이트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메아리는 처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 읽고 나서 뭘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나요? 진짜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애들 대체 왜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나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언론. 기레기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진짜 이런 의미 없는 메아리가 아니고 그래도 개똥 철학이라도 발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게?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트렌드에 발맞출 수 있는 기업. 그럼 트렌드라서 좀 제안하든가 중장기적인 시각이 뭔지라도 얘기하든가 그럼 상승인지 하락인지 얘기하든가 트렌드라도 얘기해 주든가 발맞출 수 있는 기업이 뭔지라도 얘기해 주든가 투자하는 전략이라도 얘기하든가 진짜 저런 것들이 몇십 년 동안 지금 증권 뉴스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월급을 멀쩡하게 받고 일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믿고 있어요. 그게 전 되게 웃기다는 겁니다. 한국, 일본 똑같고요. 미국, 중국 똑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자 트럼프는 이 재선이 11월 3일입니다. 지금 거의 다 다가왔어요. 이제 5달 남았습니다. 5달이면 이제 민주당 후보 정해졌죠? 정해졌는데 조 바이든 정해졌으니까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토론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하고 확전을 한다? 약간 좀 이거 무리수죠. 지금 보시면 그 5가지 그 기조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마가, 이코노미. 지금 이코노미 박살날 뻔했죠. 코로나 때문에. 자, 차이나 이슈 해결했죠. 작년에 뭐 이렇게 해결했잖아요. 이거 트럼프 굉장히 장사 잘한 겁니다. 자기는 주는 거 하나도 없이 중국한테 다 받아낸 거예요. 노스코리아 아직 해결 못했죠. 이거 해결할 겁니다. 제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일. 오일은 약간 좀 애매하네요. 이때 해결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박살났었죠. 근데 다시 복구하고 있죠. 팜벨트 해결했죠. 근데 이거 해결을 중국이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멘텀들을 계속 이용할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과실을 따먹어야겠죠. 글로벌 경제 캘린더는 다음 주에 페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한번 쭉 리뷰하고 넘어가시죠. 자, 6월 8일에는 서울 자율주행차의 열대가 운행하는 일정입니다. 기사에서 보면. 자율차 보험제도 등 이런 거 나오고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6월 수상자 발표. 이거 누가 수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기업에 소속돼 있으면 아마 그 기업은 좀 탄력을 받을 거다. 이건 점쟁이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게 있다. 과기부 1차관이 소재혁신 선도 프로젝트 출범식. 소부장 계속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소부장. 그 일본이랑 수출 규제 걸렸을 때 그 주목받은 종목들이 소부장입니다. 자, 20년 뭐 솔브레인 뭐 후성,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그 램자 들어간 게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 고용동향 분석, OECD 경제 전망, 그다음에 ICT 스타트업들의 유럽 연합 지역 비대면 투자 설명회, 언택트 IR, 언택트 관련
간만에 일정이 뜨죠. 이런 것들. LNG 벙커링 전용선 이런 거, 조선주, 융복함 기술 표준화 뭐 이런 것들. 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광역 선정 계획 공고 이런 것들. 예, 그린 뉴딜이랑 관계 있겠죠. 자,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 혁신, 이 국방 관련주. 자, 수소 경제 홍보 TF 수소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철강, 광업 계획, 철강,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학회 끝났겠구나. 끝났죠? 6월 6일이면. 끝났네. 예, 류마티스 학회 끝났습니다. 어떤 이슈가 떴죠, 이거? 못 봤습니다. 끝난지 몰랐네. 이제 다가오는 게 미국 바이오 전시회입니다. 이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하고요. 샌디에고에서. 그럼 샌디에고인데 왜 온라인인데 샌디에고라는 단어가 왜 있죠? 자, 셀트리온 삼바 온라인 부스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은 제가 못 찾았어요. 이제 슬슬 가시권에 들어올 겁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주목됩니다. 이때 어차피 베고데이션 청산될 거예요. 청산될 거고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 해제 시점 전에 발생하는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아니네요. 예, 죄송합니다. 9월 11일쯤에 하겠구나. 예,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 아니고 많이 중요한 시점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주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간만에 저 깝죽깝죽 뛰는 놈들이 나왔죠. 자, 나스닥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코로나고 나발이고 올타임 하이를 찍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진짜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약간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떨어지더니 지금 각도 바뀐 거 보이시죠? 걔네 각도로 아시죠? 자,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각도가 바뀌었어요.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세요.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각도만 좀 보세요. 얘는 각도가 없었죠. 코스피는 각도가 0도였습니다. 0도였는데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죠, 지금. 각도. 이게 루트 반등 제가 말씀드렸던. 자, 이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하다가 이 뭐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됐다가 자, 각도 보이시죠? 각도. 야, 이거 좀 있으면 루트 반등 될 겁니다. 루트 반등. 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각도로 보세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코스닥은 52주 신고가를 찍었죠. 52주 신고가를 찍었고, 예. 아무튼, 지금 과매수권이긴 합니다. 과매수권이긴 한데, 지금 과매수권을 타개할 만한 이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3주 전부터 거품을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 거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거품 발생은 약간 좀 높은 확률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건 유동성이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때 뭐였더라? 양적 완환이 여신이니 그 개소리 했는 그 채널 있었죠. 걔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제가 안 보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여신이라서. 안 오른다고요? 안 오른다고 했죠.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설명 못 하겠다고 하겠죠. 아니면 그 소리를 절대 안 꺼내거나. 자, 코스피 지수 흐름입니다. 자, 지금 증시 주변 자금, 공매도, 매매 동향, 환율, 대차장고 신용인데요. 지금 이거 좀 검게 바꿨습니다. 좀 눈에 잘 보이게.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사실 인사이트를 지금 찾기 힘듭니다. 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그럴싸한 말하기 싫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진행은 되고 있어요. 공매도가 계속 상환되고 있죠. 이렇게 상환되고 있고 그거에 발맞춰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원래 공매도 잔고가 상승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공매도가 불가능해요. 공매도가 불가능해진 시점부터는 지금 계속 공매도 상환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아직도 공매도 잔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상환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공매도 상환이 멈춰버리면 떨어질 거예요. 또. 공매도 상환이 멈춰버리면 떨어질 거고 공매도 상환이 계속 일어나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전 그 다음이 제일 걱정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흐름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오르잖아요. 오르다가 공매도 금지가 끝나요. 그러면 이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다가 자, 여기서부터 공매도 잔고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주가가 같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약간 이럴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거품이 이렇습니다. 거품이 발생하지 않으면 겨울을 준비했던 걸로 버텨야죠. 이거는 예,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고장난 시계고요. 재화를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도 재밌죠, 사실. 제가 약달러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약달러 바로 오잖아요. 이거는 맞추고 말고가 아니고요.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통화량, 그 협의 통화량, 광의 통화량 다 보고 있었잖아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건 자명했어요. 근데 강달러, 달러 사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현명하니까 그런 거는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US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 게 자명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크나큰 이슈가 발생하면 다시 달러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니까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은 얘들이 지금 그 본원 통화량 발행량을 보세요. 예, 그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 그건 다 머리에 총 맞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좀 단위 면적당 멍청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게 주식시장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아요. 예, 지금 원달러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원달러가 만약에 미친 듯이 떨어지면 예, 증시가 좀 올라가겠죠. 근데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원달러가 안 좋아서 외국인이 안 돌아온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원달러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들어오기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1달러에 주는 원화가 더 많잖아요. 이거 매수랑 매도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언론도 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1달러에 주는 원이 더 많은 상태예요. 예전보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지금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는 건 당연하지만 신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원달러가 가장 이상적일 때예요. 근데 지금 원달러가 안 좋아서 외국인 매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나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걸 읽어보면. 근데 댓글에 보면 뭐 거기 진짜 황당한 댓글이 많습니다. 어떤 댓글인지 아세요? 그런 댓글에 정치적인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참 진짜 알바가 판치고 난립니다 지금. 예, 위안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자, 원자재는 보시면 계속 반등하고 있죠. 지금 유가가 정상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저런 실로폰 캔들을 발생시키고 실로폰 채 캔들을 발생시키고 지금 현재 갭까지 메워줬는데요. 이제는 원래 그 약간 약했던 가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다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름에 대해서 쓸모 있느냐 없느냐로 싸울 거예요. 이거는 하락분에 대한 복구였다. 골드야 뭐 같이 떨어지겠죠. BDI 지수가 급반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쌍바닥 찍었죠. 아, 이거 주목할 만하네요. 이런 것들 좀 많이 체크해야 돼요. 쌍바닥 찍었죠. 예, 약간 이렇게 올라간다면 만약에 예, 지금 이거 보세요. 예, 이때 이렇게 BDI 지수 올라갈 때 MSCI 다 올랐죠. 그 상황입니다. 이 보이시죠? BDI랑 코스피 연동 차트를 보시면 BDI가 올라가면 코스피도 올라요. 전 가장 찝찝한 게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이때 경험했어요. 이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질 때 이때 디램 익스체인지 떨어질 때 삼성전자 올랐어요. 마이크론하고. 그래서 우리 머리에 다 물음표 찍고 있었죠. 예. 그럼 이게 이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는. 예, 본원 통화 계속 발행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행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협의통화입니다. 예,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의 협의통화입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업데이트는 안 되고 있지만 상승하고 있을 거예요. 그 페드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예, 상승하고 있고요. 또 상승했습니다. 예, 뭐 혹자가 말하는 여신이죠, 여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줄 겁니다. 지금 반등은 예, 이런 거랑 관계 없겠죠, 그럼. 그분 말이 맞다면. 아, 그때 그걸로 저한테 엄청나게 챌린지를 다들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몰라요. 모르고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유동성 확대로 인해 증시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양적 완화랑 여신도 구분 못한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네. 지금 와서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자, 10년물도 반등하고 있고요. 채권을 팔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에 다들 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랠리에 참여하는 거죠. 테드 스프레드 안정됐습니다. 볼 거 없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월요일입니다. 지금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시겠지만 월요병 조심하시고요. 월요일 장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월요병을 싹 날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지표가 시장에 좀 안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월요일 시초가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미증시는 좋게 끝났지만 끝난 다음에 찬물을 끼얹었죠. 그러니까 지들은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이제 해 뜨는 아시아한테 예라이 하면서 똥을 던진 겁니다. 진짜. 예. 좋은 건 지들이 다 해먹고 피해는 우리가 보는. 아무튼 뭐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좀 모르겠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주를 좀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